안녕하십니까. 구강노쇠의 정의와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릴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고홍섭입니다. 제 오늘 강의의 목표는 구강노쇠의 정의와 구강노쇠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노쇠는 영어로 frailty라고 합니다. 그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글자는 파란색으로 나타내었습니다. 전반적인 기능 저하, 생리적인 예비능의 감소, 질병에 대한 이환율의 증가, 기능 장애, 기능 의존, 낙상, 장기 요양 및 사망률의 증가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입니다. 그 내용을 음미해 보기 위해 구분하여 서술해 보았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노화에 따른 전반적인 기능 저하로 인해 항상성을 유지할 수 있는 생리적인 예비능에 감소하여 외부 스트레스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취약한 상태로 각종 질병에 대한 이완율이 높아지고 기능 장애, 기능 의존, 낙상, 장기 요양 및 사망률의 증가라는 부정적인 건강 결과의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상태를 frailty라고 합니다. 우측에 있는 노인의 사진은 전형적인 노쇠 상태입니다. 이분이 특정 질환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기능이 약해진 상태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물론 기능이 저하되어 있다고 무조건 노쇠 상태라는 것은 아닙니다. 노쇠 상태임을 정의하는 기준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가장 많이 활용되는 기준은 체중과 활력이 감소되고 허약한 상태이며 걸음걸이 속도가 느려지고 신체 활동이 감소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각 평가 항목마다 수치로 표현된 기준이 있습니다. 노쇠 상태라는 기준에 해당되더라도 질환이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으며 신체 장애가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질환은 노쇠 상태 유발인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쇠 상태는 장애 상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즉, 동반 질환은 노쇠의 원인 요소가 될 수 있고 장애는 노쇠의 결과물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노쇠에는 신체적 노쇠, 인지적 노쇠, 사회로부터 고립되는 사회적 노쇠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노쇠 연구는 신체적 노쇠에 집중되고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노쇠라고 하면 신체적 노쇠와 같은 개념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구강노쇠는 구강 영역의 노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래 전신적 노쇠라는 용어는 일반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구강노쇠에 대비되는 신체 전체의 노쇠에 전신적 노쇠라는 용어를 붙여보는 것입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구강노쇠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전신적 노쇠 혹은 전신노쇠라는 용어를 사용하겠습니다. 좌측은 20대 여성의 사진이고 우측은 80대 여성의 사진입니다. 입이 마르고 치아가 상실되고 씹는 능력이 감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를 포함하여 구강안면 영역의 기능이 저하되어 있는 상태를 매우 적절히 정의하는 것이 구강노쇠의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측의 상태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정의와 그 정의를 잘 표현할 수 있는 평가 항목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측에 있는 전신노쇠의 정의에 대응하여 구강노쇠를 잘 설명할 수 있는 정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전신노쇠를 평가할 수 있는 항목에 대응하여 구강노쇠를 적절히 평가할 수 있는 항목이 필요합니다. 구강노쇠와 구강기능 저하, 오랄 프레일티와 오랄 하이퍼 펑션이라고 합니다. 이 두 용어는 문헌에서 같은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연구 논문을 검색하여 보면 116개 정도로 이런 개념이 매우 최근의 개념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중 적합한 내용으로 구성된 102개의 문헌을 조사하여 보면 대부분의 문헌이 2020년 이후에 발표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80%의 문헌이 일본에서 연구된 것입니다. 이 대부분의 문헌이 구강노쇠 혹은 구강기능 저하를 정의한 2018년도에 발표된 두 편의 논문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이 두 편의 논문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두 편 중 첫 번째 논문으로 일본 노년치의학회에서 발표한 포지션 페이퍼로 구강기능 저하, 즉 오랄 하이퍼 펑션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유럽 노년치의학회진 제로 오돈톨로지 저널에 2018년도에 발표되었습니다. 일본 노년치의학회는 구강기능 저하를 파란색 테두리에 있는 7항목으로 정의하였습니다.
그리고 구강노쇠를 구강기능저하의 전 단계로 규정하였고 구강기능장애를 구강기능저하가 보다 진행된 단계로 정의하였습니다. 하지만 노쇠의 정의가 기능의 저하 상태이므로 대부분의 다른 문헌은 구강기능저하와 구강노쇠를 같은 개념으로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일본 노년치의학회에서 제시한 구강기능저하를 평가하는 7가지 평가 항목은 구강위생 불량, 구강건조 상태, 교합력 저하, 혀와 입술의 운동기능 저하, 혀의 압력 저하, 저작기능 저하와 연화기능 저하입니다. 그리고 각 평가 항목마다 측정 방법과 도구,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7가지 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문제가 확인될 경우 구강기능 저하로 진단됩니다. 중요한 2편의 논문 중 2번째 논문으로 역시 2018년도에 발표되었습니다. 저자는 다나카 교수로 역시 일본 논문입니다. 구강노쇠가 신체 노쇠의 증가뿐만 아니라 사망률 증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장기 연구를 통해 보여준 중요한 논문입니다. 이 논문에서는 구강노쇠의 평가 항목을 6항목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자연치아의 수, 저장 능력, 발음 능력과 혀에 의한 압력과 같은 4항목은 검사를 통하여 평가하였고 거친 음식 섭취 시의 어려움과 삼키기 어려움에 관한 2항목은 설문으로 확인한 항목입니다. 해당 논문에서는 6가지 중 3항목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를 구강노쇠로 규정하였고 1항목 혹은 2항목에 해당될 경우 구강전노쇠로 규정하였습니다. 장기적인 관찰을 통하여 구강노쇠를 보인 대상에서는 그렇지 않은 대상에 비해 신체 노쇠, 근감소증 및 사망률이 모두 유의하게 증가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결론 부분에서는 구강노쇠를 조기에 예방하는 것이 건강한 노화의 필수적임을 명시하였습니다. 중요한 2편의 논문을 비교하여 보면 평가 방법과 평가 기준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5항목은 같거나 유사한 항목임을 알 수 있습니다. 구강위생 불량의 평가는 구강기능 저하에만 있는 항목입니다. 그리고 거친 음식 섭취 시의 어려움은 구강건조 상태와 관련성은 있지만 똑같은 항목이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래서 구강노쇠는 구강기능 장애, 디스펑션을 일으키지만 구강노쇠가 전신노쇠 그리고 전신기능 장애 및 사망률에 영향을 미친다는 개념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구강노쇠를 가장 적절하게 평가할 수 있는 구강기능과 관련된 항목을 규정하고 그 기준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당뇨가 있을 경우 구강 면역력에 어떠한 변화가 생기고 환자의 치과 진료 계획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하는지, 즉 아래의 붉은 화살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공부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30여 년의 기간 동안 구강의 만성염증과 반복적인 세균 감염이 당뇨와 심장질환 등 여러 질환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음이 밝혀져 있습니다. 위의 파란 화살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특히 구강위생 불량으로 인한 폐렴의 증가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은 문헌과 에비던스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양병원과 요양원 등에서 구강위생 관리를 적극적으로 하면 폐렴 발생과 이로 인한 사망률을 뚜렷하게 감소시킬 수 있음이 이미 밝혀져 있습니다. 다음은 국내 연구자에 의한 연구 논문입니다. 구강위생 상태의 관리가 심장질환의 위험을 줄여줄 수 있다는 내용으로 치주조직의 만성염증의 악화가 축상동맥경화증의 악화를 촉진하는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존적인 치주관리가 당화혈색소를 평균 0.4% 감소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는 도표입니다. 당뇨 환자에서 치주조직의 염증 가능성이 증가되어 있지만 역으로 치주조직의 염증 증가는 당뇨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문헌은 치주조직의 염증이 만성화되면 이로 인한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증가가 브레인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알츠하이머 질환 발생이나 악화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제시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에비던스가 축적되고 있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이 도표는 구강 건강이 전신 노쇠로 이어지는 과정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좌측 아래의 초록색 박스를 보시면 앞에서 말씀드린 염증성 물질의 증가를 기준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중간의 파란색 박스를 보시면 저작 기능의 저하로 인한 로우 뉴트리언트 인테이크, 즉 영양의 감소를 기준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노쇠 문제를 언급할 때는 꼭 영양에 관한 문제가 언급됩니다. 이와 함께 좌측 위의 보라색 박스를 보시면 에스테틱한 문제, 즉 미적인 문제, 혹은 잘 씹지 못하는 문제로 식사를 혼자 할 수밖에 없는 경우와 같이 사회로부터 고립되는 과정을 기준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전신 노쇠 발생과 악화의 악순환 고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위부터 체중의 감소, 근감소증, 허약, 보행 속도 감소, 신체 활동의 감소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윗부분에 만성 영양 저하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구강 기능 저하, 즉 구강 노쇠가 직접적으로 관계할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실제로 구강 노쇠와 영양과의 관련성, 그리고 구강 노쇠 상태에서 섭취할 수 있는 음식물의 제한을 보여주는 여러 연구가 발표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구강 기능의 저하와 근감소증, 전신 노쇠, 심지어 사망 사이 연결고리에는 항상 영양 문제가 개재되어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강 노쇠를 적절히 정의하고 평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앞에서 보여드린 그림으로 이제는 둘 사이의 연결고리에 영양 문제가 하나 추가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고립 문제를 하나 더 추가하여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구강 노쇠는 노화에 따른 구강암면 기능의 저하로 여러 질환에 이완될 위험성이 증가하고 구강암면 기능장애뿐만 아니라 전신 노쇠, 기능장애 및 의존, 장기 요양 및 사망의 증가 가능성이 증가된 상태로 정의해 볼 수 있겠습니다. 구강노쇠의 중요성입니다. 구강노쇠는 구강암면 기능장애뿐만 아니라 신체노쇠, 기능장애 및 의존, 장기 요양 및 사망률의 증가를 초래한다는 점입니다. 아직 매우 충분하지는 못하지만 구강노쇠를 예방하거나 줄일 수 있는 인터벤션을 동원하면 실제로 구강노쇠의 진행을 줄일 수 있다는 연구 논문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는 대부분 구강암면 영역의 기능을 재활하는 운동치료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중요성은 구강노쇠를 예방하고 중재함으로써 위와 같은 부정적인 건강 결과의 발생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구강노쇠를 진단하는 평가 도구와 기준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강노쇠는 진단 가능합니다. 물론 평가 항목 및 기준에 대해서는 그 신뢰도와 타당도가 더욱 검증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평가 도구도 더욱 사용이 편리하게 개발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2022년도 유럽 노년치의학회지의 구강기능 저하와 구강노쇠 특집호가 발간되었습니다. 아래는 그 내용 중에 일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구강기능 저하는 일본 건강보험 항목의 질환명으로 채택되었다. 이는 모든 치과의사가 이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제도가 구축된 것을 의미한다. 이 제도의 구축으로 치과 진료실에 내원할 수 있는 상태인 상대적으로 건강한 노인의 구강 상태가 더욱 나빠지지 않도록 도울 수 있게 되었다입니다. 일본에서 2018년도에 구강기능 저하는 질환명이 되었고 구강기능 저하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술식은 의료 행위가 되었습니다. 이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 뜻은 선제적으로라는 뜻입니다. 매우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상대적으로 건강한 노인들에게 선제적으로 진료를 제공함으로써 미래의 구강노쇠 발생 가능성뿐만 아니라 전신노쇠와 사망률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강노쇠 유병률입니다. 구강노쇠와 구강기능 저하의 용어 자체의 기준은 조금 다르지만 노인층에서 유병률이 상당히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2%에서 50%가량 나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중요성은 노인에서 구강노쇠 유병률은 매우 높다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중요성을 네 가지로 요약하여 보았습니다. 2022년도에 대한노년치의학회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과 함께 국내형 구강노쇠 진단 기준 및 치료에 관한 전문가 공동 합의문을 채택하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구강노쇠의 정의와 중요성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강노쇠는 노화에 따른 구강암명 기능의 저하로 인한 생리적인 기능 감소로 정의되며 전신노쇠의 발생과 악화에 중요한 위험 요인입니다. 구강노쇠는 전신노쇠를 가속화시켜 기능의 의존 및 장애가 발생하고 각종 질병에 대한 이환율 및 장기요양률 및 사망률 등의 증가를 야기하게 됩니다. 따라서 건강한 노화와 노쇠 예방을 위하여 구강노쇠의 진단법과 중재 지침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중요한 의견은 이번 합의문의 채택은 우리나라에서도 구강노쇠가 질병명으로 등재되고 구강노쇠의 진단과 치료 술식이 신의료기술로 인정되는 노정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치과계가 힘을 모아 이 과정을 슬기롭게 대응해 가면 좋겠습니다. 저희 오늘 강의는 이 두 그림이 다르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